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웠고 현재까지도 모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줬지만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고3 막바지 수능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저는 몸무게 80kg에 보통 이상의 체격을 가진 남자입니다. 집에선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수원의 성경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들렀죠. 도서관이 밤 11시에 문을 닫기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10시 30분이 넘어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교복을 입고 있었고 유선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도서관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3층 열람실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도중 계단이 꺾어지는 3층과 2층 중간 지점 위치에서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끼고 얇은 비닐 재질로 된 추리닝을 입고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드는 생각이 학생을 마중하러 왔구나. 근데 왜 수상하게 얼굴을 다 가렸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감기라도 걸렸겠지 하고서는 출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2층에서 1층 사이 계단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곁눈질로 그 남자를 슬쩍 보았는데 그 남자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분명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혼자서 내려오는 게 이상하다면 이상했죠.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안 좋은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그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근처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때라 더욱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낀 채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볼륨을 0으로 만들고서는 혹시 볼펜 놓고 왔나? 라고 혼잣말을 크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뒤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가던 길인지 보기 위해서죠. 그 남자는 저를 지나쳐 입구로 걸어가더라고요. 순간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도서관 본관은 정문과 후문이 존재하는데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문이 훨씬 빨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후문 쪽 길가에 아까 본 그 남자가 등을 보인 채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무섭던지. 지금 행궁동은 많이 발전해서 밝고 사람도 들끓지만 그 당시는 오래된 동네의 한 집 건너 무당집이 있었고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정문으로 향했죠. 정문으로 나와도 후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도서관 정문을 나오니 역시나 제 앞으로 그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는 듯하며 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양방향 골목길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곧장 왼쪽 골목길로 틀어서 걸어갔죠.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괜히 의심했나? 하면서 이어폰 볼륨을 올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보통적으로 사람이 밤에 걸어가다 보면 뒤에 자동차가 있는 걸 모르더라도 라이트 불빛이 비치니까 자동차가 뒤에 있구나 하며 비켜주는데 그 불빛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온몸에 소름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무서웠죠. 제 뒤에는 아까 본 그 남자가 거리를 두며 따라오고 있었고
자동차는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었어요. 저는 이어폰 볼륨을 0으로 낮추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뛰게 되면 그 남자도 전속력으로 따라올 것 같았기에 뛰지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 신경을 쓰며 빠르게 걷는 것 뿐이었죠. 그날따라 어두운 골목길, 사람 한 명 지나다니질 않았고 유일한 것은 대략 15m마다 있는 주황색 가로등이 전부였어요.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조용한 동네였기 때문에 걷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슥, 슥 하는 소리인데 얇은 재질로 된 추리닝이 허벅지 사이에서 마찰이 되어 걸을 때마다 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느리게 걸으면 똑같이 느리게 소리가 났고 빠르게 걸으면 그 소리가 빠르게 나던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좋은 편이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평소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남자가 흉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m 앞에 큰 길이 보였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찰나 뒤에서 스슥 거리는 소리가 빨라졌고 저는 미친 듯이 뛰어 큰 길 코너를 돌면 보이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죠.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거의 울다시피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20분 정도 흘렀을까? 유리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급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사내 자식이 호들갑이냐며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무사했으면 됐다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수능도 끝났겠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저희는 수원역 근처 PC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한참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사람들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무슨 일인지 싶어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의자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 그리고 얇은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다행히 손님 여러 명이서 흉기를 뺏고 제압을 했죠. 그 일로 인해 PC방은 피범벅이 되었고 손님 중 한 분은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검거되었고 들리는 소문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죠. 야, 밥 사줄게. 잠깐 나와.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한 곳은 성경도서관 근처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도서관 근처를 지나치는데 그 남자의 기억과 함께 소름 돋는 것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를 따돌린 그 위치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죠. 그 밑에는 실종된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와 마주친 그 날짜와 동일했고 현수막에 적혀있는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슈퍼로 도망갔던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을 테니까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 무섭기만 합니다.